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순강 토지민원과장입니다. 김수미 민원팀장입니다. 윤성강 가족관계 등록팀장입니다. 박철규 지적팀장입니다. 김백수 지역 재주사 팀장입니다. 김자희 주소 부동산 팀장입니다. 김덕훈 직가관리팀장입니다. 1페이지 토지민원과 일반 현황과 부서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민원행정 자가학습 시스템 세월 팝업 운영입니다. 친절 및 적극행정 실천의 일상화를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매주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월행정 시스템 접속 시 팝업 창을 통해 민원 응대 요령, 친절 행정 등을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콘텐츠를 제작하고 3월부터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하여 친절 마인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안심 기갓길을 위한 셉테드 주소 정보 시설물 설치입니다. 여성 안심 기갓길 11개 구간과 3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112 신고 안내판에 셉테드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안전기반 시설 조성 사업으로 기초번호판에 조명을 접목하여 밝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야간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민 중심의 시민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위해 민원 취약계층 창구 및 목요 야간 여건 민원실 운영, 민원 안내 및 외국어 통역 도우미 배치, 안성생활 안내서 제작 배포 등의 민원 편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민원 시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만족, 공무원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만족스러운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후견 인재 및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민원 만족도 조사와 민원 처리 점검, 친절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민원 처리에 고충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심리 상담실 운영, 힐링 프로그램 추진, 우수 공무원 시상 등을 추진하여 시민과 공무원 모두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로 시민의 전화민원 3대 불편사항인 담당자 부재, 잦은 통화 중 전화 돌림을 해소하고 단순 반복적 민원과 시정 안내를 전문 상담원을 통해 신속, 정확, 친절하게 처리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과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개설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가족관계 등록부 불일치 자료 정비입니다. 호적 전산화와 가족관계 등록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일치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비하여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의 불일치 자료는 해당 읍면에서 정비하고 있으며 저희 토지민원과에서는 3개 동지역의 제적부와 가족관계 등록부의 불일치 자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적 기준점 도군점 신규 설치 사업입니다. 지적 임야 도면의 세계 측직의 변화에 따른 세계 측직의 좌표 지적 기준점을 안성시 전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안성 동지역 전체에 대하여 기준점 1336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새로 설치된 기준점을 활용하여 측량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여 측량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적 재수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정의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추진됩니다. 당목지구의 7개 지구는 경계 확정으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용도지구의 2개 지구는 2024년 2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결정 예정이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당목지구의 3개 지구의 조정금은 7월까지 지급 징수할 예정이며 내장지구의 3개 지구는 감정평가 의뢰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지구인 용두 2지구, 마산 2, 3지구, 구수지구 1153필지는 동의서 진구 및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완료하여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정밀 조사 및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정밀 조사, 중개업소 지도 점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허가 등에 대한 사업으로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 및 탈법 행위를 방지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의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생활밀착형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주소 정보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상세 주소, 사물 주소 부여 등을 통해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와 긴급 출동에 필요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도로명 주소 카카오톡 채널 민원 접수 운영입니다. 도로명 주소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시 공간의 제약이 없는 민원 창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대1 채팅 기능을 통하여 신청서 및 민원 사항 등을 접수하고 포스트 기능을 이용하여 도로명 주소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고시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사업으로 안성시 27만여 필지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이해에 걸쳐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여 결정 공시토록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조세, 부담금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해당 사업은 개발 이익의 25%를 환수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도 부가액은 301억이고 징수액은 81억이며 징수 수수료는 3억 4천만 원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80억 원으로 앞으로도 개발 부담금이 적기 조사 및 부과, 체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주의 등을 통해 지방 세수를 증대시키며 안성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민원 행정 자가학습 시스템이라고 있네요. 근데 이제 이게 세월 행정 시스템에서 팝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그러면 전 직원들이 다 이거를 듣게 되는 건가요? 혹시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까요? 민호팀장 김수미입니다. 저희가 세월 행정 시스템을 켰을 때 팝업으로 이 교육창이 먼저 뜨고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 교육 이수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교육 이수가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냥 통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사용하시는 거는 아니시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뜨는 거였기 때문에 전부 다 기회는 주어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원 응대라든가 실절 서비스를 위해서 재교육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업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아니면 몇 분이 그거를 했는지 또 혹시 조사가 됐을까요? 네, 그 용역을 주게 되고요. 용역 업체에서 나중에 그 교육을 이수한 명단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거를 네. 이제 인원을 교육 1시간 정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을 해봐야 알겠네요. 네, 네. 네, 민원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민원을 지금 받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아침에 다들 보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네. 예, 지금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해질까요? 지금 3월부터 예정되어 있고요. 3월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인데요. 시민 행복 민원실 운영되어 있고요. 이제 추진 실적에 보면은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을 5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세요. 신규 세대는 미양면, 원곡면, 삼중면, 그다음에 교체는 2대가 안성 이동하고 대덕면인데요. 교체의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팀장님 아시고 계시는지요? 내구 년수가 지난 건가요? 그럼 혹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 똑같은가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면에 비해서 사실은 대덕면은 외국인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민원실을 가서 봤는데 여기에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에 외국어가 없습니다. 한국어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전혀 사용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더더군다나 이제 안에는 이제 외국인들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그 외국인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기는 하는데 매일 계시는 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안 계실 경우에 뭐 간단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류를 찾아가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무인기를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혹시 소프트웨어로 이게 가능한 수준이면 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고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페이지 18, 19,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국장님께 좀 요청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작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지역 재조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 100%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를 혹시 잠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고 그다음에 이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역 재조사 사업이 지금 2013년도부터 30년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안성은 혹시 몇 년 동안 이거를 어느 정도 사업량을 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지금 총 77개 지구에 22,840필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14개 지구 완료해서 나머지 16% 했습니다. 그럼 2030년까지는 100% 달성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처음 시행할 때는 국비를 많이 지원해 줬는데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이 지원금도 많이 좀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발 너무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많이 못하고 있어서 빨리. 지금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네, 지금 현재로서 많이 필요한 거죠. 저희가 안성시가 지적군부가 전량 6.25 때 소실돼서 새로 군부 만들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적 불부합돼 있는 거를 디지털로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가 맞나요? 현실 경계대로다가 측량을 다시 해드리는 겁니다. 현실 경계로. 예, 예를 들어서 대문이 다른 집에 가 있는 거를 그걸 이제 내 땅으로 해주고 그래서 그 증감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 감정 가격으로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계를 이제 확실하게 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도 되고. 예, 이웃 간의 다툼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지금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국책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의 완료가 불가능하므로 팀 분리 및 인력 충원 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셔갖고 이제 저희가 당초 목표량보다는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팀 분리나 인력 충원이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좀 조직 개편할 때 한번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민원 우리 토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민원 업무 또 그 중에서도 이제 국비를 타서 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안성시가 인력을 투여를 해서 가능한 하면 국비가 많이 나올 때 좀 가능한 한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 민원 토지민원과에서 물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산업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에 우리가 그렇게 손 놓아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드립니다. 예, 인력 충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최우섭 위원님. 네, 최우섭 의원입니다. 저희 민원 상담 콜센터가 지금 그러면 11월 달 정도에 오픈하는 건가요? 예, 준비하고 계획상은요?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특별한 문제는 없으신 거죠? 예. 진행하시는데. 그리고 그 자리는 어디에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그 평택세무서 있던 안성지소 있던 자리. 그 자리 그냥 예.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그 민원 콜센터에서 요 관련해서 하여튼 뭐 이게 내용들을 좀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그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전문적인 상담까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단순한 반복적인 민원만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들이 그 악성 민원이나 뭐 이런 것도 전화 안 받고 뭐 이런 거 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요 관련돼서 뭐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과장님 답변 드릴게요. 네. 팀장님 말씀.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콜센터에서 주로 하는 거는 단순 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안내라든가 아니면 각종 민원 시책이라든가 아니면은 행사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올해 11월 달에 오픈하게 되면 4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콜의 40% 그리고 향후에는 70%를 목표로 하고자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상담을 했는데도 민원인이 좀 더 상담을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공무원한테 연결을 하도록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게 또 다른 민원이 되면 안 돼요. 아시죠?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그래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하여튼 그 교육들은 철저하게 좀 준비해서 뭐 다른 시도도 하고 있다고. 근데 다른 시도가 그런 하여튼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또 다른 민원 소지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그 준비 단계에서부터 좀 잘 하셔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대학가 이게 이제 민원이 좀 있어요. 대학가 이게 이제 어느 부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나 이런 부분은 요 토지민원과에서 관리는 하시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한번 좀 여쭙겠는데요.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간담회를 좀 해보면 이게 월세가 너무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면 뭐 그 계약 기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불법은 아니고 약간 이제 탈법도 아니고 요걸 좀 편법 정도로 해서 하여튼 뭐 임대차 보호법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이제 그 새로운 사람하고 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하여튼 그 임대료 원룸이나 이런 데 임대료를 좀 많이 올리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요런 실태 파악은 좀 돼 있는지 요게 하여튼 토지 민원과 관련돼서 하는 업무가 많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관련돼서 답변 한번 주실 수 있으세요? 예,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임대차는 주택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주택가예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토지민원과에서 저도 한번 좀 살펴보라고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그 어떻게 됐든 공인중개사가 이제 거기 껴서 뭐 그런 역할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그런 민원을 하여튼 대학생들이 이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좀 기간에 좀 설정해서 맞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계약 기간 있잖아요. 계약 기간 안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이건 좀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만 바뀌면 하여튼 그 주위에 뭐 담합을 하든 어떻게 하든 계속 올리나 봐요. 그 임대료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타 지역에서 안성으로 오는 우리 학생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이제 그런 민원들이 계속 있어서 요 실태 파악도 좀 주택가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뭐 임대업 관련 업무를 주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알아봐도 좀 알아봐야 되는 사안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황윤희 의원님. 그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거를 저희 안성 지역의 거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하는 건가요? 예,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안성시 27만 필지대 전수조사하는 상황입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매년 한 번. 제 안성은 공시지가 변동률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금년도 표준지가는 0.74%고요. 개별공시지가는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0.74% 상승했다는 건가요? 예,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가.
경기도 평균에 비하면 어떤 건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아, 표준지 공시지가 경기도가 원래 1.35% 정도 상승한 걸로 기사에는 나오는데 (1월 25일자) 기사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 상승했다고 나오거든요. 뭐 어쨌든 안성은 0.74% 올랐다는 네. 말씀이신 건가요? 이게 보면 여기 의견 제출 민원 처리, 이의 신청 민원 처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건 40건, 169건 있잖아요. 네. 이게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건가요? 매년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네네. 좀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나가고 이게 있고. 이의 신청 하는 사람은 계속 이의 신청 내시고요. 아, 같은 사람이 계속 이의 네, 신청.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쨌든 이게 여기에서 하향 어쨌든 이의 신청을 하면 기각되는 확률이 제일 많은 거죠. 네. 네. 우리가 지금 보니까 기사도 있는데 365일 열린 창구 운영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그 이의 신청 받을 때 법정 기간에만 꼭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네네. 365일 동안 항상 민원 제기할 수 있어서 그걸 받으면 매년 저희가 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그 공시지가 상승률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어떤지 그거 좀 분석 간단하게라도 하셔서 더 낮으면 왜 낮고 더 높으면 왜 높은지 인근 지자체하고 해서 그거 하나 설명 좀 나중에 부탁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